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먼저 매일 저와 함께하는 분,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나오기 싫으셨을라나? 아, 왜요? 아니에요. 저는 MBC 나오는 게 좋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수철입니다. 네. 자, 매일 이 시간에 체크하고 가죠. 어제 방송 시작할 때 87만 명이 안 됐습니다. 구독자가. 그랬는데 방송 중에 87만 명 구독자를 넘고 지금 이 시간 87만 2천 명, 또 한 3천 명 늘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만 공약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들 손에 손잡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많이 호응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천공 한남동 공관 방문했다. 한남동 공관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도 갔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화장실에서 부승찬 당시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렸다. 이런 단독 보도가 오늘 새벽에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토마토하고 한국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난해에 김종대 전 의원이 먼저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한 상태인데요.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2022년 3월경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그 당시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처장 그리고 윤핵관으로 꼽히는 A 의원이 함께 용산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 그리고 서울 사무소를 사전 답사를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관 관리관이었던 부사관 한 명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한테 남영신 총장이 함께 화장실에 간 자리에서 따로 이 사실을 공유를 해줬다라는 게 부승찬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뭐 저희가 지금 부승찬 대변인을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좀 자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요 김종대 전 의원이 주장했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김종대 대변인,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당시 이제 뉴스공장 김어준 씨 뭐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고발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대통령실 경호실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장수님?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정말. 이거 사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무속인, 역술인 이런 뭐 도사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 국민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대로 사실이 아니고 가짜 뉴스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또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런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나 김종대 의원의 얘기도 또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이거 거의 뭐 요즘 말로 캐삭방 같은 느낌이에요. 캐릭터 삭제방. 어느 한쪽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통령실은 거짓말하게 된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사항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관건은 이거 같아요. 지금 주장이잖아요. 네. 이거 주장을 뒷받칠 만한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 부분이 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네. 자, 그럼 바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또 물론 뭐 증언도 여러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정황 증거로서 또 입증력을 법정에 가서도 입증력을 인정을 재판부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부승찬 전 대변인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막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다들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계세요. 직접 말씀 듣고 싶어서. 네. 자, 남영신 전 총장이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2022년 작년 4월 1일 당시 했던 말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풀어주신다면?
4월 1일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는 네. 뭐 서욱 장관도 있었고 남영신 총장도 있었고 전략사령관도 있었고 그다음 국방과학연구소장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장관 현황 보고도 있는데 나중에 하시죠. 저 화장실이 급해서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긴히 진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강과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서울 사무소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예, 육군본부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천공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이제 네. 외형 뭐 수염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일반인과 완전 달라서 금방 밝혀질 건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총장께서 아니 그러면은 공관장이 허위 보고를 하냐 육군 총장에게 네. 이렇게 해서 그거 뭐 나중에 얘기하시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났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 네. 이후에 또 다른 분하고 크로스 체크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국방부로 복귀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록은 남겨야겠길래 이제 일기를 썼었죠. 그 네네. 들은 내용을 일기로 썼고 네. 저도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는 일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이거는 완전히 국가사에 민간인이 개입하는 이게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아니길 바란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책에도 쓰여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네. 이거를 과연 그러면 허위 보고가 아니면 총장이 알려달라는 얘기냐,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공익 차원에서 알리라는 얘기냐. 네. 대변인한테 얘기했다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졌고요. 네네. 그래서 혹은 또 기사가 나올 거니 언론 대응을 하라는 사전에 그 정보를 공유해 준 건지 네. 그걸 몰라서 다시 한번 통화를 했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뭐 그때 이제 본인은 이제 곧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괜찮은데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과 다시 한번 통화를 했다. 확인을 위해서. 그렇죠. 예, 예.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관장이 이제 앞으로 군 생활을 계속 오래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서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 내 부하를 지키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죠. 예. 네. 네. 근데 그리고 이거를 크로스 체크한 거는 대변인직을 끝나고 나서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크를 했지만 네. 제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거를 이게 뭐 어디서 들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크로스 체크를 확인은 했다. 분명히. 예, 확인을 해서 더 구체적인 그 얘기도 들었지만 그거를 이제 대변인 생활 동안의 기록은 있지만 그 기록이 대변인 이후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어서 네. 그 얘기는 제가 차마 드릴 수 없고요. 그나마 김종대 의원이 방송에 나왔을 때도 저도 이제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기자분들께. 네. 그때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제가 아닌 듯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던 이유는 네. 제가 들은 기억도 있고 김종대 의원한테 비밀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준 적도 있지만 네.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저만의 뭐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니라고 뒤로 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책을 정리하고 기록을 남겨야겠다 해서 올해 초에 책을 쓴다고 해서 11월, 12월 정도에 일기를 보는데 그 네. 4월 1일자 일기에 그 기록이 있었고요. 네. 그 일기가 이제 한글 워드로 작업이 돼 있어서 네. 최종 수정 날짜가 4월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수정해 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육군 총장한테 들은 거를 그대로 기록 차원에서 남겼던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 비밀을 유지해 달라라고 하면서 당시 예. 육군참모총장께서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당시 대변인에게 예.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뭐 너무 답답해서 그랬나? 그러면 아마도 제 추론으로는 황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육군 아파트들을 무슨 뭐 경호처 뭐 이렇게 아파트로 사용한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관사도 이제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예,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제가 육군총장뿐만 아니라 장관, 그다음에 이제 공군 해군총장하고도 언론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네. 소통을 자주 해오던 입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나. 네. 예. 당시에 예. 지금 기사 보면 단독 기사 보면 한국일보하고 예. 뉴스토마토 기사 보면 예. 당시에 소위 윤핵관 A 의원 예. 이 같이 왔다 동행했다. 예. 즉 차 2대 검은색 카니발 2대가 왔는데 앞에는 김용현 지금 예. 현재 경호처장 그리고 윤핵관 예. A 의원이 탔고 뒤에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는 천공이 타고 있었다. 예. 그 A 의원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 매체에서 이거를 예. 제보를 받아서 이거를 작성한 거고요. 네네. 제가 이제 아는 수준은 뭐냐면, 네. 총장이 천공과 인수위 관계자가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왔다 갔다라는 거를 저한테 얘기해 줬던 거고요. 거기까지. 거기까지였고 추후에 관계자한테 들은 거는 검정색 카니발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 인사다. 국민의힘 네. 모 인사였고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인수위 관계자 지금 뭐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이었다. 이 정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던 거죠. 네, 6번 관계자에게 지금 부승찬 대변인께서 그런 얘기를 6번 관계자에게 들었다라는 말씀이신 이거는 거죠? 제가 기록에 없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윤핵관 A 의원까지 동행을 한 의미가 뭘까요? 저는 뭐 경호처장과 천공이 왔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윤핵관 A 의원까지 동행했다? 그때 이전 TF에 있던 원투니까요. 원투? 네. 찾아보면 나오겠는데요. 네. 뭐 하여튼 최상위층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 이전할 때도 뭐 같이 왔었고 두 분이 네. 3월 15일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데 네. 그게 3월 15일로 기억하고 대통령실 이전 용산 둘러보러 왔었던 분. 그 두 분이었죠. 예. 네. 근데 당시 군이나 국방부 내부에서는 정말 이런 상황, 이런 식으로 이 국방부 이전과 관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천공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를 군 내부에서는 전혀 몰랐나요? 아니 이제 제보들이라든지 이제 말은 많았죠. 말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공과 이제 건진법사 천공 스님과 건진법사에 대한 출입 기록이라든지 CCTV 요구라든지 그 시점에 이제 요구들이 있었죠. 언론에서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남동 공간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실에서 뭐 해야 될 것 같고 국방부 차원에서 국방부 서울사무소 방문한 거와 관련돼서는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의 질의를 받아서 운영지원과인가요? 그쪽에다 문의를 했으나 이제 뭐 군사보호시설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공개가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기자한테 알려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기사를 보면 그 남영신 전 총장이 소설 쓰지 마라. 뭐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부인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에 이어서 그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 주장도 이게 증명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록에 의한 것만을 말씀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책을 출간하는데 그 출간하는 상당히 많은 이슈들과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게 네. 다 기록의 그날의 일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다 거짓이고 허위로 제가 만들어낸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 그렇다고 천공 파트만 제가 일기에 기록된 거를 빼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전원일지언정 제가 그걸 그 당시에 기록으로 남겼고 지금 남긴 게 아니라 그 당시 기록으로 남겼고 저장 날짜도 그 당시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저는, 그러면 네. 예, 한 가지만 더 네.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의 그 주장을 입증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말하자면 김종대 전 의원은 이미 그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 피의자로 예. 조사를 받았는데 예. 수사가 어쨌든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가 김종대 네, 전 네. 의원 건으로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부승찬 전 대변인 주장이 맞는지 대통령 경호실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뭘 네. 확인하면 된다. 뭐 CCTV 확인하면 됩니까? 뭘 좀 확인하면 사실관계가 일단 좀 뭐 드러날까요? 그게 이제 CCTV는 그 공간이랑 서울 사무소에는 있기 때문에 뭐 카니발 2대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제 뭐 식별이 가능할 거고요. 만일 네. 그게 언론 매체에 나온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공간 CCTV만 생각하지만 또 외부 그다음에 도로 네. CCTV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장이 어느 정도까지 된지는 기한이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것도 그냥 가짜 뉴스다, 허위다 이런 표현보다는 네. 가짜 뉴스고 허위면 김종대 의원이 나왔을 때 저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전부터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일기에 기록된 게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그 일기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도 그냥 가짜 뉴스다 허위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네. 그때 당시 CCTV 본인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서 우리는 예. 깨끗한 정부고 그런 민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혀버리면 네. 네. 더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장성철 소장께서 함께 예.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 부승찬 네. 전 대변인에게 질문이 하나 있다고 그러시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그 예, 남영신 총장하고요. 혹시 주고받은 문자 뭐 이런 거 혹시 예, 있으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어. 없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전화- 하나만 네, 문자는 없고 그때 당시 이제 며칠 있다 전화 통화한대요. 통화 기록은 있겠네요. 네.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일각에서는 우리 부 예. 대변인께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 사항을 예. 폭로한 것이 아니냐. 결국엔 아니. 내년도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냐. 막 그런 공격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항상 역적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적이 되고 영웅이 되기도 하는데 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목표해 왔던 거고 이거를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일이라도 있었으면 김종대 의원 얘기했을 때 혹은 그 이전 천공 얘기 들었을 때 그때 더 했겠죠. 네. 그거는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상당히 톤을 낮췄고 거기 실명들을 책에도 다 빼고 얘기를 했고 네네.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혼자 상상 속에서 얘기할 거로 보이는 것들은 다 삭제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관심이라고 보여지니까 나쁘진 않는데요. 네. 자, 그 길만이 길은 아니고요. 네. 여기 헬마 예, 대변인 임경빈 작가도 질문이 있답니다. 예. 임경빈이라고 합니다. 예, 대변인 예. 혹시 그 정치인들 중에는 이제 종종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통화가 이제 자동 녹음되게 이제 기능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때 혹시 남영신 총장하고 이제 통화하시거나 이럴 때 녹음된 내용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통화 녹음되거나 이런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녹음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철학같이 해서요. 제 휴대폰은 그 포렌식을 해도 녹음 파일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승찬 전 대변인 지금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채널A 속보가 떴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부승찬 전 대변인 등 고발 검토, 책 네. 내용 확인 뒤 구체적인 대상과 혐의를 확정하겠다. 네. 라는 네. 그 보도가 나왔네요. 네, 예. 아니, 뭐, 저는 뭐 떳떳하죠. 뭐, 이게 아쉬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뭐 추가적으로 뭐 말을 만들어낸 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때 당시에 일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던 거고요. 물론 뭐, 저도 군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그 내용 중에 뭐 천공이 알겠습니다. 아니더라도 동원해서 하겠죠. 네. 네. 조사를. 내일 출판되는 책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지금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그리고 장성철 소장과 함께 뉴스 신세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이야기 잘 들었고요. CCTV 파일이 삭제되지 않고 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계속해서 오늘 결국 천하람 내일 입장 내일 발표를 한다고 11시.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산의 불맛과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 의원의 찰스 맛 어느 게 더 센가 용산 불맛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여론조사 상승세가 이제 또렷한 게 확인이 되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친윤계의 집중 견제가 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포문은 장제원 의원이 열었다라는 거 어저께 전해드렸는데요. 소위 이제 그 김영우 전 의원과의 전화통화 논쟁 이후에 오늘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일부 후보 측에서 장제원 사무총장설을 퍼뜨리며 정치적 음해를 가하고 있다. 자신은 이제 차기 당 지도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설을 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면 자신이 왜 사무총장이 돼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는지 그 의혹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외에도 윤핵관들이 이제 일제히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동시에 지금 발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윤핵관 중에 한 명인 이철규 의원 어젯밤에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단일화 정신에 입각해 안철수 후보에게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게 이제 인수위원장 직을 맡긴 걸 얘기하는 건데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국정과제 선정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방기하여 혼란을 야기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수위원장직을 두고 잠시 고민을 하면서 한 24시간 정도 자리를 떠났던 잠깐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두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후보다. 이렇게 또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른 윤핵관, 소위 이제 신윤핵관으로 불리는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안철수 의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시절을 비판을 했습니다.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분개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한 번도 안철수 의원과 밥을 먹거나 차를 안 마셨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셨다.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안희영 캠프 겨냥해서 대통령 팔아서 정치적 이득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로 김영우 의원. 상징적인 조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안철수 캠프에 이제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 어저께 저희가 이제 통화 논란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직속에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오늘 해촉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제가 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징적 조치를 취한 건데 나경원 해임의 연장선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불맛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천하람 이준석계다. 뭐 캠프 꾸려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세 사람이 뭐 각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오늘 뭐 그 천하람 당대표 후보 내일 출마 선언을 하겠지만 연락처 이런 거 보니까 다 옛날 이준석
캠프에 있던 분들이더라고요. 다 뭐 그분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냐 아니면은 정말 태풍급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얼마나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잘 보여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재작년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 TV 토론에서 주호영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완전히 그냥 짓밟았어요. 네. 그 모습 보고 와 대단하네. 정말 역량이 있네. 잘하네. 괜찮네. 이런 평가를 들었거든요. 그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두 개를 갖고 두 개가 큰 모멘텀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때 정말 확 승기를 잡았던 계기거든요. 네.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천하람 변호사 스스로 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던 당원들이 네.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것은 차차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결선에 올라갈 수 있는 정말 광풍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일단 컷오프 통과는 가능합니까? 3등 하죠. 3등은 할 것 같아요. 아, 황교안 후보도 제친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황교안 대표가 한 자리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숫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의 퍼센트가 저는 한 20%에서 25% 정도로 봐요.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아는데 네. 이준석 대표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된다. 거기는 또 이제 이번에 투표율 참여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컷오프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게 태풍급으로 진화하기에는 그 발전해 나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라지 않습니까? 타이밍 좀 놓친 거 아니에요? 근데 천하람 변호사도 방송 활동 많이 하고 네. 어쨌든 이제 컷오프 통과되기 전까지는 방송 활동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을 보고 좀 색다른 이벤트성 출마 뭐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거 좀 지켜보시면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하람 후보에게 우리가 뭘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무섭지 않냐? 혹시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두렵지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천하람 변호사는 압수수색보다도 아내의 호령이 더 무서울 겁니다. 지금 그럴 수 있다. 상황에서는. 네. 그럼 이 두 가지 모두 내일 천하람 변호사와 인터뷰 저희 하이킥에서 아니, 또 잡아놨습니다. 하나만 그 부심 완전히 얻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부심? 부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확실히 얘기. 얻었느냐? 그 두 가지 압수수색 두렵지 않냐, 부인이 두렵지 않냐, 이 두 가지 내일 반드시 천하람 변호사 내일 뉴스 하이킥 인터뷰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